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도 제 친구 켄과 함께하는 재밌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가방도 선물 줘서 정말 제가 이제 아주 너무나 기쁘고요. 그러면 이제 외국계 회사 보통 이제 외국계 회사 약간 생소할 수 있거든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이제 대학생들이 나 졸업하면 이제 대기업 가고 싶다 그렇게 이제 많이 꿈을 꾸잖아요. 그래서 대기업이 사실 입사하기도 힘들고. 근데 또 외국계 회사 입사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잘 몰라요 또. 맞아. 본인이 이제 외국계 회사에 오래 있었으니까 일단 본인이 얼마나 외국계 회사에 오래 일했는지 좀 그거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처음에 취직을 이제 미국에서 했고요. 미국에서 그 전에 일단 이 친구가 유학을 좀 했었죠. 그죠. 그래서 우리 고등학교 이제 고등학교 동창인데 학교에서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거의 못 보고.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대학을 안 가고 이제 캐나다로 이민을 갔죠. 네. 거기부터 간단히 설명해 좀 해주시겠어요? 이어주세요. 뭐 고등학교 졸업하고 캐나다에 가서 이제 대학원을 다니고 첫 번째 직장을 미국 펜실베니아에 있는 핵 연구소에 핵 연구소요? 뉴클리어. 뉴클리어 리서치 코퍼레이션. 네, 이제 연구원 엔지니어로 취업이 돼서 이제 미국계 정부기관이죠. 정부기관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다시 미국계 반도체 회사로 전직을 하게 되면서 국내에서 계속 외국계 회사 지사장. 나름 제가 대한민국 최연소 지사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와, 최연소 최연소 지사장. 그러니까 그럼 몇 살 때? 29살. 20대 지사장이 된 거예요? 네. 와, 대단합니다. 야, 많은 분들이 야, 대단하다 할 텐데 그 지사장 되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것도 20대 지사장이 됐다. 그러려면은 지사장이 되려면 일단은 그 직원이 돼야 되는데 외국계 회사 입사하고 지사장까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단은 이 외국계 회사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해드릴게요. 그렇죠.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계 회사가 이제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첫 번째는 국내에서 수익 사업을 하는 돈을 직접 벌 수 있는 외국계 회사가 있고요. 그렇겠죠. 연락사무소 개념의 국내에선 수익을 생산하지 않지만 국내에서 업무를 진행하는 그런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연락사무소 같은 경우다 그러면 아시아 연락사무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싱가포르에 연락사무소를 두고 이제 거기서 이제 총괄하고 뭐 판매는 한국이나 일본에서 하고 뭐 그렇게 그런 개념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 두 회사를 왜 설명드리냐면 외국계 회사 중에 국내에서 영업 행위를 하는 이윤을 창출하는 회사 같은 경우는 외국계 회사와 국내 회사의 문화를 합쳐놓은 곳이 많습니다. 그렇겠죠. 근데 이제 연락사무소 개념의 순수한 진짜 외국계 회사, 우리가 생각하는 회사들은 진짜 외국계 회사, 외국의 문화와 생활, 그런 형식, 조직의 문화가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그럼 일단은 외국계 회사 가려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드는 생각이 영어를 잘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영어 공부 또 다음 시간에 할게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부했는지. 그러면 영어를 잘해야 되나요? 영어는 어느 정도 알아들을 정도만 되면 됩니다. 리스닝이 중요하다. 리스닝이 가장 중요한 거 가장 같고요. 중요하다. 일단 뭐 대부분의 그 시차가 있기 때문에 시차 있죠. 예, 본사와 한국 지사와의 시차가 있기 때문에 쓰고 라이팅이나 이제 리딩이 좀 더 중요하고요. 이메일로 주로 이제 예, 주고받죠. 주로 이메일이나 요즘은 뭐 메신저들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팩스는 안 해. 옛날에 팩스니까. 예, 그죠. 요즘 팩스 안 해요. 요즘은 팩스는 1번만. 제가 이제 예전에 아버지 이제 회사 같은 거 알바 같은 거 할 때 이제 팩스 보내고 막 바빠하는 게 알바였거든요. 그죠. 근데 이제 팩스는 거의 안 하고 이메일로 하죠. 팩스를 하는 나라는 이제 거의 일본 한 군데만 남아 있는 것 같고요. 일본요? 예, 일본은 일본은 팩스를 많이 해요? 예, 일본은 아직도 팩스를 많이 사용합니다. 특이하네. 그래서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이제 전자문서, 이메일이나 뭐 메신저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말하거나 듣기보다는 솔직히 쓰고 읽기가 더 중요합니다. 메신저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주로 카톡 하는데 그 미국 사람들은 카톡 안 할 거 아니에요? 이제 뭐 회사 이름을 말하기는 뭐하지만 굉장히 많은 메신저가 있어요. 뭐 구글에서 나온 것도 있고 뭐 텔레그램 같은 것도 하나? 텔레그램은 안 하고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온 것도 하고. 근데 굉장히 많은 회사의 거의 대부분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아니면 구글에서 나온 메신저들을 사용합니다. 그 우리나라 하면 네이트원 같은 거? 그렇죠. 그런 걸 깔아둔다는 거죠, 메신저로. 근데 이제 뭐 법인 회사 전용으로 계정을 만들어서 그 회사 조직 사람들만 사용하기 가능합니다. 메신저가 있구나. 예. 그럼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그런 걸 쓴다. 예. 그러면 아무래도 영어로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니까 이메일 같은 경우에 내가 생각할 시간이 있잖아. 예. 그래서 뭐 모르면 구글 번역기 돌려가지고 하는데 예. 메신저는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해야 되는 거니까 예. 그때 영어를 굉장히 잘해야겠네 그럼. 사실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렇진 않아요. 사실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메신저를 보낸다고 해서 그걸 뭐
100% 라이브로 뭐 1초 단위, 2초 단위로 보진 않고요. 아, 그렇지. 좀 예. 몇 분 걸릴 수도 있고 또 하니까. 뭐 누군가가 요청을 했을 땐 내가 생각하고 프로세싱하는 시간도 걸리기 때문에 내가 충분히 이해할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업무는 가능합니다. 맞아요. 저도 이제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뭐 이따가 하겠지만 미국 변호사 합격할 때도 계속해서 이제 이메일 같은 거 주고 받거든요. 협회랑 뭐 여러 가지 붙고 신청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모르는 건 이제 번역기에 이제 돌려서 힘 받고 하는데 메신저도 좀 생각할 시간이 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어려운 건 전화인 것 같아. 그렇죠. 전화로는 시즌을 해야 되잖아요. 그걸 찾아볼 수도 없으니까 전화용어가 어려울 것 같은데 그건 어떤가요? 전화로 실제로 회의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많지는 않아요. 다행이네요. 예를 들면은 이제 직급이 올라가서 이제 뭐 매니저 이상급이 된다 그러면 전화로 회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반적인 직원들은 전화로 회의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행이네요. 근데 지사장은 전화로 할 때 많잖아요. 그렇죠. 이제 지사장급이 된다는 말은 일단 대한민국에선 제일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영어를 좀 해야겠지. 영어를 좀 해야 되는. 근데 개인적인 느낌은 그래도 외국인과 1대1로 이렇게 만나거나 하면은 이제 전체적인 그런 이제 표정이라든지 뭐 이런 제스처를 보면 이 사람이 무슨 말 하는구나 알겠어 이제 이게 되는 토킹이 되는데 프리 토킹까지 않지만 어느 정도 커뮤니케이션이 되는데 전화는 잘 안 들리거든요. 이 사람이 뭐라고 하나 또 우리 전화가 웅웅거릴 수도 있고 말도 잘 안 들리는데 그런 경우 없었어요? 그런 경우는 저희가 이제 저희 직원들한테 많이 시키는 연습인데요. 그 직장 동료들한테 전화를 많이 해라. 뭐 연습을 해봐라. 그죠. 공짜로 할 수 있는 리스닝 스피킹 연습이다. 그렇죠. 예, 그래서 특별히 중요한 일이 아니라 그러면 뭐 홍콩에 있는 직원이든 미국에 있는 직원이든 전화를 해서 내가 연습한 거 이런 게 있는데 그거를 매일 하다 보면은 점점 영어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한국의 대리다. 예. 그러면 이제 홍콩에 있는 대리랑 이제 어떻게 보면 친구가 돼서 계속 그런 거 연습을 하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뭐 상사 예를 들어서 뭐 미국에 있는 대표나 뭐 이래서 뭐 이사랑 한다고 하면 긴장이 되잖아. 순간 얼어가지고 안 나오는데 그 동료 같은 직급하고 계속 연습을 하라 이거죠. 그러면 나중에 이제 긴장을 좀 풀릴 수 있고 좋은 팁이네요. 그죠. 제가 자주 알려주는 팁입니다. 아니 그러면 드는 생각이 그러면 해외 교포가 유리하겠구나. 이래서 미국에서 뭐 태어나거나 아니면 미국에서 굉장히 뭐 거의 네이티브하는 친구들이 주로 이제 외국계 회사 지원하는 건가요? 아니요. 그런 경우는 0. 몇 프로? 그렇게 적어요? 예, 0. 몇 프로밖에 안 됩니다. 왜냐면 왜 그럴까요? 영어를 한다는 거는 일단 커뮤니케이션, 소통의 하나의 방법일 뿐이지 그게 절대는 아닙니다. 그렇죠. 저희가 일하고 있는 곳은 한국이기 때문에 한국어로 소통을 잘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렇구나. 영어는 그 다음 부차적인 수단이고요. 그러니까 영어를 아주 잘하는데 한국어로 원활한 고객과나 고객이나 협력회사와 소통이 안 된다고 하면 전혀 쓸모가 없게 됩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내가 한국어 소통이 원활하면서 그 다음에 영어는 부수적으로 필요한 거지 영어가 주고 한국어가 소통이 잘 안 되면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외국계 회사의 대표들도 보면 외국인을 거의 많이 안 보내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긴 한국에 살면 한국 사람들하고 상대하고 또 한국의 물건을 팔아야 되기 때문에 한국이 더 말이 중요하다. 좀 가방 그때 한번 줘보시겠어요? 팔았는데 뭐 여러분 혹시 안 보신 분들은 이 가방 우리 친구가 저한테 선물한 가방인데 잘 쓰고 있어요. 정말 예쁘고 좋죠? 뭐 가방 한번 녹화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 가방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한국에다 이제 이거를 이제 판매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결국에는 한국의 클라이언트를 만나서 하는 거니까. 한국에 어떻게 보면 영어, 뭐 한국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이 훨씬 더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한국말로 더 설명을 잘하고 어떻게 설명을 하고 어떻게 이 제품을 홍보를 할 건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단순히 영어를 잘한다는 거는 별개입니다. 미국 본사에서도 한국에서 가방 몇 개 팔렸어. 그건 물어보는 거지. 맞습니다. 너 나랑 왜 했을 때 왜 문법 틀렸어? 그거 진짜 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거 진짜 사람 거의 없을 거 아니에요. 네네, 영어 못한다고. 근데 만약에 가방을 많이 팔면 칭찬할 거고 가방이 적게 팔리면 이제 뭐라 할 거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현업에서는 문법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소통을 하는 방법 중에 그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영어는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구나. 예. 그러면 이제 장단점이 해야 될까요? 우리 외국계 회사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이제 취업 준비생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요즘에 또 굉장히 취업이 어려워서 왜 이렇게 요즘에 먹고 살기 힘들게 된 것 같아요, 그죠? 취업이 너무 어려운 것 같고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전 세계적인 문제도 있고 전쟁이나 국내 문제도 있고 뭐 이래서 아무래도 좀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기업 취업하기도 어려운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 외국계 회사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겠네요. 큰 대안이 되죠. 이게 좀 아이러니하고
아이러니한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은 네. 굉장히 솔직하게 드리는 말인데 네, 솔직하게. 미국 달러가 오르게 되면 네. 미국 돈의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죠. 국내에 투자하기가 더 좋죠. 그렇죠. 여기 싸니까 여기 뭐 그렇죠. 예, 그래서 오히려 외국계 기업들은 사람 뽑기가 더 쉬워집니다. 아, 외국계 회사가 이제 달러가 강세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자기네들 100불이면은 옛날에는 뭐 그렇게 한국 돈으로 해서 100불이면 얼마야? 12만 원이었는데 예, 지금은 이제 15만 원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훨씬 더 어떻게 보면은 투자 기회가 많아져도 이렇게 볼 수 그렇죠. 있겠네요. 같은 돈으로 더 일을 잘하는 사람, 뭘 더 고용할 수가 인건비가 있고. 비싼 사람을 고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네. 실제로 그럼 외국계 회사들이 요즘에 이제 국내 관심을 많이 갖나요?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요? 왜냐면은 뭐 세계적인 정세도 그렇지만 네. 지금 대한민국의 뭐 정치적인 상황이 네. 조금 안 좋긴 하지만 네. 대한민국이 아시아의 굉장히 큰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국내에 대한 투자는 계속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지고 예, 예. 외국계 회사도 계속 이제 진출할 거다. 그럼 그만큼 이제 취업의 길이 넓어지고 있다. 여러분들 뭐 꼭 국내 회사만 고집하지 마시고 이렇게 외국계 회사. 저는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또 우수하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똑똑하고 이제 우수한데 이 어떻게 보면 우물한 개그로만 되지 말고 해외로도 많이 나가고 이 외국계 회사에 또 취업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외국계 회사에 나는 일하고 싶다고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단은 외국계 회사 뭐 제 친구니까 솔직하게 오늘 다 말씀드리기로 했으니까 외국계 회사에서 그 오프닝이 생기면 이제 빈자리가 생기면 일단은 주변 사람들 직원들을 통해서 추천을 다 받습니다. 그렇죠. 추천서가 더 중요해. 내가 미국 변호사 볼 때도 왜 변호사 시험 보는데 추천서가 왜 필요하지? 예. 뭐 추천서를 또 내라고 하는 게 많아요. 미국 사람들 그게 중요한 것 예, 같아요. 왜냐면은 외국 사람들은 이 추천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어. 왜냐면 추천하는 사람 본인이 나의 명예나 나의 신인도를 그렇지. 가지고 이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라고 맞아. 말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일단 주변에 이 맞아, 직업에 맞아. 적합한 사람이 있는지 추천을 받고요. 두 번째는 이제 사이트 같은 데다 많이 올립니다. 그러니까 외국계 취업 기업 서치 엔진에다가 이런 잡의 오프닝이 있습니다를 굉장히 많이 올리고요. 근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느 사이트를 들어가야 돼? 뭐 예를 들어서 네이버에 검색하면 되나요? 외국 회사 뭐 예, 뭐 웹사이트? 네이버에도 있고 뭐 구글 검색에도 나오고 국내에서도 그런 서비스를 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들어가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지금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들도 제가 다녔던 모든 회사들도 진행을 하게 되면 주변 사람들한테 추천을 먼저 받는다. 맞아요. 그게 1번이고 2번은 그런 사이트들을 활용해서 광고를 올린다. 모집 공고를 올린다. 그게 이제 가장 큰 두 가지 용도가 되겠습니다. 그 세 번째는 희귀하긴 하지만 스카우트를 한다. 내가 이제 그럼 주로 이제 경력직이겠네요. 주로 A 회사에서 일을 너무 잘하니까 B 회사에서 스카우트한다. 네네. 그런 경우가 있는데 스카우트하는 경우는 그렇게 흔하진 않습니다. 그 세 가지 경우가 이제 가장 크게 이제 외국계 회사를 찾아볼 수 있고요. 그러면은 외국계 회사 찾아봐서 거기에다 이제 뭐 이력서 같은 걸 내는 거, 이력서를 그럼 영문으로 내는 건가요? 그렇죠. 영문 이력서 영문. 그리고 이제 국내화된 외국계 회사들은 국문 이력서도 원하는 둘 다 경우가 내야 있습니다. 되는구나. 예. 국문 이력서. 자기소개서도 내야 되나요? 자기소개서를 원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제가 말한 두 가지 부류의 외국계 회사 있다 하면 국내화된 외국계 회사는 국문 이력서, 뭐 자기소개서를 원하고 진짜 우리가 말하는 외국계 회사는 영문 이력서만 원합니다. 자기소개서는 별로 내라는 말 못 들은 것 같아요. 외국에서는. 예, 왜냐면 자기소개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력서 하나 다 있으니까. 예, 이력서 안에 웬만하면. 왜냐면 그 사람의 직업을 뽑는 거지 그 사람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살아왔는지는 중요하지 않거든요. 우리나라 자기 있어 보면 나는 뭐 서울 어디서 태어나서 부모님은 예, 뭐 하고 뭐 그거 해서 뭐 너 부모님 뭐 하시나 이거 물어보는데 그거 어떻게 보면은 그 외국 회사에서는 아니 부모님 뭐 하는 거 뭐가 중요하지? 예, 그 또 차별에 걸리거든요. 그렇죠. 차별금지법에 부모님 뭐 하는지 안 물어보죠. 예, 차별금지법에 걸립니다. 그 맞는 것 같아요. 아니 부모님 뭐가 중요해? 그러면 백비국을 하라는 건가?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계 회사 일명 영문 이력서에는 뭐 키, 신장, 종교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항목들이 없고 국내 이력서 같은 경우는 그런 항목들이 좀 있는데 키를 왜 물어봐? 도대체 키 커야 뽑는 건가? 왜 뽑는 거 모르겠어. 그러니까요. 그게 왜냐면은 이것도 뭐 미국에서 시작된 문화지만 차별하면 안 되죠. 예, 차별방지법에 걸립니다. 그럼. 신체, 피부 색깔, 종교, 성별, 정치적 성향 어떤 거에 의해서도 차별하면 된다. 차별하면 안 그게 되기 안티 때문에 디스크리미네이션인가요? 예, 맞습니다. 거기에 걸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미국 영문 이력서에서는 그런 정보를 전혀 요구하지 않는다. 맞아요. 심지어는 뭐 심한 경우는 아니지만 일반적인 경우는 나이도 잘 안 물어봅니다.
아, 그렇지. 예. 뭐 딱 보면 아니까. 예, 예. 그래도 몇 년생인 거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력서에는 원래는 쓰지 않습니다. 안 써요? 예. 나이로도 안 내구나. 예. 일반적으로 물어보죠. 그냥 국내 기업의 이제 인사 담당자들이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물어보죠. 나이가 많으면 좀 불리한가요, 그럼?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일단은 그 업무에 얼마나 적합한지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또 나이 따지잖아. 예를 들어서 뭐 나이 많으면 또 일단은 거르잖아. 그쵸. 뭐 나이 많은데 그냥 근데 외국에서는 아니 나이 많으면 어때? 일만 잘하면 된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굉장히 실용적인 맞습니다. 것 같아. 예. 사실 그 바람직하지 않나 싶어요. 예, 뭐 맞습니다. 나이 따지고 뭐 부모님 따지고 뭐 심지어는 뭐 키 뭐 외모 따진다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정말 그건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네요. 예, 그런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실력만 있고 열심히 하겠다고 하면 외국 회사가 충분히 대안이 될 수 있겠네요. 그럼요. 그럼 본인 실력을 어떻게 어필을 해야 되나요? 일단은 이력서 첫 번째 관문은 네. 대개의 경우는 이제 뭐 그런 서치 엔진들을 통해서 주변 지인을 통해서 소개를 받았다라고 하면 이제 인사부에서 제일 먼저 연락이 갑니다. 인사 담당자가 연락이 가서 우리가 언제 뭐 첫 번째 인터뷰를 할 수 있는지 그럼 이제 인사 담당자가 거의 대부분은 본인이 해왔던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고 합니다. 너 히스토리 한번 얘기해봐라. 네. 너 어떻게 본인이 뭐 어떤 대학을 교육 다녔고 받았고, 어떤 공부를 했고 내가 뭘 잘하고 어떤 거에 관심이 있고 결국 미국도 대학은 물어보긴 하는군요. 어느 대학 나왔는지는. 어느 대학 나왔는지는 안 물어보는데 어떤 공부를 했다. 어떤 공부를 했느냐? 네. 그러니까 내가 뭐 어느 대학 나왔는지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군요? 어느 대학 나왔는지 안 물어봅니다. 안 물어봐요? 예. 근데 이력서에 쓰죠, 당연히. 이력서에 뭐 쓰긴 하죠. 예. 내가 뭐 하버드 나왔다면 굳이 안 쓸 필요는 뭐 있어? 예. 근데 그거를 쓰는 이유는 이력서에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뭐 하버드 카민디 칼리지인데 하버드 대학 나온 것 같이 그쵸, 거짓말. 예, 그 신뢰성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예. 그래서 그 거짓말을 나중에 잡기 위해서 문서가 필요한 거지. 그래서 안 쓴다. 예. 그래서 이제 뭐 일반적으로 그런 건 잘 안 물어보고 또 인사 담당자가 뭐 희망하는 연봉이 있느냐, 뭐 회사에 바라는 베너핏들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추립니다. 몇몇 그 후보자들을 추려서 실제 그 업무를 담당하게 될 업무의 매니저한테 담당 매니저한테 이제 보내게 되죠. 그렇죠. 그럼 이제 그 담당 매니저가 그 중에서 그 인사 담당자가 써놓은 메모들을 보고 이제 2차 면접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때는 뭐 대면 미팅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전화 통화나 화상 미팅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좀 더 저희는 방송 이제 항상 예. 구체적이고 이제 유익한 거를 이제 추구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럼 지금 대학생이다 예를 들어서 예. 내가 외국 회사 들어가고 싶어. 예. 그러면 뭘 공부해야 돼? 뭐 일단은 토익을 공부해야 돼? 영어 토익 뭐 토플 공부해야 되나? 뭐를 공부해야 돼? 딱히 공부할 건 없습니다. 본인이 잘하는 기술 하나를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됩니다. 기술이 중요하다. 예. 영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기술은 영어도 될 수 있고요. 수학이 될 수도 있고요. 뭐 IT가 컴퓨터가 될 수 있고. 엑셀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고요. PPT가 될 수도 있고요. 뭐 포토샵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내가 스스로 남들보다 난 이거 좀 잘해라고 하는 게 반드시 하나는 필요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걸 잘하는 게 좋은가요?